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국내 보험 뉴스 기사들, 이 안에서 중요한 흐름들을 좀 쉽고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얘기도 있고요. 건강보험 재정 문제, 또 생명보험사들의 새로운 움직임까지 좀 다양한데요. 이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변화와 도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죠. 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이 보험 소식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소식은 자동차 보험 관련인데요. 기사를 보니까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침수에 좀 더 취약하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엔진 공기 흡입구가 낮아서 그렇다는데요. 네, 그게 사실 등록 대수 비율로 보면 한 15% 정도인데 침수 사고만 놓고 보면 외제차 비율이 거의 44%가 넘으니까요. 상당히 높은 거죠. 와, 꽤 차이가 크네요. 근데 마침 최근에 외제차 수리비 관련해서 그 품질 인증 부품 정책 변경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보험료 엄청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었고요. 진짜 그런가요? 그 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 논란이 된 품질 인증 부품이라는 게요. 주로 범퍼나 팬더 같은 외장 부품 아니면 일부 소모품에 해당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침수됐을 때 정말 큰 비용이 드는 건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인데 이런 거랑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적다고 봐야죠. 핵심 부품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죠. 물론 외제차는 부품 조달 때문에 수리기간 길어지고 그동안 차 빌려 타는 대차 비용 부담 큰 거, 이건 여전한 문제입니다. 또 침수되면 시트 같은 내장재 교체 비용도 무시 못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하지만 딱 그 정책 변경 하나 때문에 보험사 손해율이 갑자기 확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대체적인 업계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장재 위주니까 침수 관련 핵심 비용 증가와는 좀 별개로 봐야 한다. 결국 소비자들이 진짜 걱정해야 할 건 역시 긴 수리 기간 그리고 대차 비용이겠네요. 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죠. 자, 이런 개별 차량 문제를 넘어서서 보험업계 전체로 보면 더 큰 구조적인 도전이 바로 건강보험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 심각하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 근본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건 역시 인구 구조 변화죠. 다들 아시겠지만. 고령화요? 네, 보험료를 내는 젊은 세대는 계속 줄고 의료 이용이 많으신 고령 인구는 정말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이 구조적인 불균형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보험료 좀 더 걷고 정부 지원 좀 늘리고 이걸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걸로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적용 안 돼서 환자가 다 내야 하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한다든지. 비급여. 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는 효율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아예 새로운 세금, 설탕세나 환경세 같은 목적세를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구조적인 방향은 알겠는데 새로운 세금 도입은 이게 참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텐데요. 기사들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죠, 현실적으로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나와 있는 재정 전망에는요.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경제위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감염병 확산 같은 이런 예상 밖의 변수는 또 파져 있거든요. 그런 건 고려가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 부담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1년 반 만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이것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나 필수 의료 공급 시스템 안정화하고 다 연결되는 큰 숙제입니다. 해결할 거저희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건강보험 쪽이 어려우니까 이게 어쩌면 생명보험사들의 최근 움직임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사들을 보면 어린이 보험이나 통합 건강보험 상품 출시에 아주 적극적이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통적인 주력 상품, 그러니까 종신보험 시장 성장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생보사들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하. 특히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입하면 잘 해지 안 하거든요. 해지율이 낮고 또 아이가 크면 그 고객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 판매로 이어갈 수도 있고요. 장기 고객 확보에 유리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DB생명이나 동양생명 같은 곳들이 이런 맞춤형 상품 내놓으면서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어린이 보험 시장을 원래 손해보험사들이 되게 강하지 않나요? 현대해상 점유율이 거의 60%라고 본 것 같은데 생보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통 강자들이 워낙 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생보사들이 또 주목하는 게 암, 뇌, 심장질환 이 3대 질병을 포함해서 주요 질병을 좀 폭넓게 보장하는 통합건강보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농협생명 같은 데가 대표적이고요. 통합건강보험. 네, 특히 요즘 관심 많은 그 중입자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고액 치료비 보장 한도를 막 1억 2천만 원까지 높이고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보장을 강화하고 있어요. 와, 경쟁이 치열하네요.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우려되는 건 이런 과도한 경쟁이나 보장 확대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 부담, 즉 손해율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네. 특히 이 분야는 손보사들에 비해 생보사들이 상대적으로 경험이나 통계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진입은 약간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기사들에서 눈에 띄는 다른 흐름 같은 건 없었나요? 두 가지 정도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처럼 보험사가 가입자 돈을 모아서 따로 굴리는 계정 있잖아요. 특별계정이라고 하는데 네, 특별 계정. 이 특별계정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니까 보험사들이 자산운용 능력을 좀 활용해서 수익을 내려는 전략 변화로 보이고요. 아, 운용 쪽으로. 네. 그리고 둘째는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이 아주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니까요. 미국, 유럽, 동남아 이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해외로 나가는군요. 네. DB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같은 손보사들은 해외 보험사 지분을 늘리고 있고 생보사들도 해외 금융사 인수 같은 걸 통해서 산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해외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이슈도 있군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중소기업들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좀 낮다는 점. 또 삼성화재가 그 우수 설계사 인증인 블루리본 컨설턴트를 업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설계사 전문성 강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기사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정말 보험업계가 그야말로 변화와 도전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새로운 질병 위험, 또 저금리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또 성장하기 위한 고민이 아주 기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업계의 변화는 결국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보험료 수준, 또 받게 될 보장 내용,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의료 시스템 안정성하고도 다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앞으로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사들이 점점 더 포괄적인 건강보장 상품을 내놓고 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험이란 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